대통령실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대통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당일 오후 1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출석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만 앉아 있는 거는 안 된다. 적어도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그 시간 내에는 있어야 된다. 결국 하루 종일 나와라.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증인, 참고인 명단을 채택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요, 이 김현지 실장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 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건들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입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략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 나온다 안 나온다 벌써 얼마 됐습니까?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은 정쟁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의혹이 있으면 부르는 거죠. 정쟁이라는 핑계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걱정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들립니다. 증인 출석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정부에서 청문회 할 때 증인 출석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비겁한 정권입니다. 조용. 개헌 막는데 표절 참여했어요. 반말하지 마세요. 운영위 전체 회의는 여야가 서로 비판과 고성을 주고받다가 기관 증인 채택만 확정을 한 뒤 산회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는요, 출석을 요구하는 날보다 7일 전에 그 당사자한테 송달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출석 요구서가 김 실장한테 가야만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아까 저희 이루라 기자가 소개해 드렸듯이 기관 증인 채택만 확정을 하고 운영위가 지금 아예 산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회의 자체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야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를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오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이번 국감이 김 실장 등 일반 증인 없이 기관 증인만 채택된 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운영위 전체 회의 종료 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증인은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이 내란 국감이 저희 입장인데 한 명도 증인을 부를 수가 없다. 비례 원칙에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일반 증인 없이 기관 증인만으로 국감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도 만나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2시간 넘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김 실장을 과연 나오기는 하되 언제까지 그 국감에 임하도록 할 것이냐, 결국 그 시간을 놓고서 양측이 맞섰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그간 이 김 실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주 질의 시간 전반에 걸쳐서 이 국감장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끝내 협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 지도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오전 중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그렇게는 안 된다.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각종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그러면 사실상 1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증인 출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이 김현지 실장의 오전 출석 그 가능성을 겨냥해서 너무 수가 얕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요, 이 보통 오전 국감은 10시에 시작을 하고 국회의원이 한 사람의 7분씩 질의 한 번씩 하고 나면 오전 일정이 끝난다면서 이 국감 진행 과정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질문할 기회를 최소화해서 막아보고 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 보고자 이 오전 참석이라는 카드로 생색만 내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오늘 국회 운영위의 지금 증인 채택 그 회의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산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더 가질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증언감정법 이거 규정에 비춰보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출석하도록,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발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야의 입장이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지 간에 김 실장을 국회에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왕 나오는 거 자신들은 전혀 의혹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받을 질문 다 바꿔서 떨쳐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지 간에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국감장에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나오도록 해서 국민의힘이 집중해서 질문을 좀 쏟아내든지 해서 뭔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시간을 갖다가 하루 종일을 고집을 해서 아예 무산을 시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전략인지 양쪽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상임위 여러 군데서 부르려고 하다가 운영위로 지금 축약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운영위에서도 이제 오전에만 부르겠다 하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이 반발하는 건데요. 지금 김현지 실장은 얼굴 보려고 출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질문을 하겠다 하는데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오전에만 오겠다라는 얘기를 감히 국회에서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역시 특수한 인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오전으로 질문을 추격하게 되면은 그 야당의 질문이 훨씬 강도가 세질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받을 질문을 다 받을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이라고 또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금 털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여야 모두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앵커님 말씀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여야 모두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챙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운영이 출석은 하겠다, 오전만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어라는 아마 정치적 명분을 이야기할 것 같고, 일단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오전만 오면 사실상 불출석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최고 존엄이니까 못 놓은 거 아니야. 결국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손해보지 않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구계자 입장에 지켜봤을 때는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김현지 실장에 대한 논란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현지 실장이라는 프레임 스스로를 만들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그런 또 다른 실력자라는 부분을 더 부각시켰고, 또 하나는 이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7일이라는 미리 고지의 그런 그 기간이 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고리를 푸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께서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논란을 먼저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김현지 실장이 1부속실장으로 가기 전에는 총무비서관이었죠. 그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게 이제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을 채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에 비밀을 줬다 지금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